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는 우리 군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 지주로 말하자면 정확히 13년 전에 맞이했던 그의 비극적이고도 음침한 최후로 인해 당시에는 어지간히 유명했던 인물로,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당한 대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지금 바로 이 지주에 대해 말해두려는 것은 그저 그가 괴상하지만 주위에서 꽤나 자주 마주치게 되는 유형, 즉 너절하고 방탕할 뿐만 아니라 아둔에 빠진 인간 유형. 그러나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일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처리할 줄 알고 오로지 이런 일 하나만 할 줄 아는 듯 싶은 그런 자들에 속하는 유형이었다는 점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 예로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한 데다 지주라고 해봐야 가장 보잘것없는 소지주에 지나지 않아 남의 집 식탁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식객 자리나 노리고 살았지만, 정작 최후를 맞이한 순간에 보니 그에겐 10만 루블이나 되는 돈이 현찰로 있었다. 동시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우리 군 전체에서 가장 아둔한 반미치광이들 중 하나이기도 했다. 다시금 되풀이하지만 이건 얼뜨기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반미치광이들 중 대다수는 꽤나 영리하고 교활하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둔함, 그것도 그 어떤 독특한 민족적인 아둔함이다. 그는 2번 장가들어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아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첫 번째 부인, 나머지 2 아들 이반과 알렉세이는 2번째 부인의 소생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번째 부인은 역시 우리 군의 지주로 꽤나 부유하고 이름난 귀족 가문인 미우소프 집안 출신이었다. 지참금이 딸려 있는 데다 미인이고, 더욱이 요즘 세대에는 상당히 흔하지만 옛날에도 이미 간간히 볼 수 있었던 기민하고 영리한 축에 속하는 아가씨가 어쩌다가 그런 시시한, 그 당시 다들 그를 그렇게 부르던 대로 그런 반편이한테 시집갈 수 있었는지는 구태여 설명하려 들지 않겠다. 하기야 나는 한 처녀를, 그것도 지진한 낭만 세대에 속하던 한 처녀를 알고 있었다. 이 처녀는 몇 해 동안 어느 신사에게 수수께끼 같은 사랑을 바쳐오던 끝에 사실 언제든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그에게 시집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온갖 장애물을 자기 혼자 마구 생각해내서는 폭풍우가 치는 밤에 절벽처럼 치솟은 높은 언덕에서 꽤 깊고 물살이 빠른 강으로 몸을 던져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그녀 자신의 변덕 때문이었고 오로지 셰익스피어의 오피리어를 닮고 싶어서였으며, 또 만약 그토록 오래전부터 점 찍어놓고 좋아해왔던 이 절벽이 그토록 그림같이 아름답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자리에 그저 산문적이고 평평한 강둑이 자리하고 있었더라면 자살 따위는 아마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우리 러시아의 삶에서 지난 2세대에 걸쳐 이런 사건들 혹은 이런 유의 사건들이 적잖이 일어났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다 미우소바의 행동 또한 외래사조에 대한 메아리이자 그것에 사로잡힌 상념의 초조한 반응이었음에 틀림없다. 아마도 그녀는 여성의 독립을 선언하고
사회적 제약과 자기 가문, 자기 가족의 전제에 저항하고 싶었을 것이며 그저 그녀의 뜻대로인 그 고분고분한 상상력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비록 남의 집 식객 처지에 있긴 해도 어쨌든 모든 최상의 것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시대의 가장 대담하고도 가장 냉소적인 사람들 중 하나라고 일순간이나마 그녀에게 확신을 안겨주었을지 모르나. 실상 그는 심술궂은 어릿광대였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또 짜릿한 것은 이 일이 도망혼이었다는 점이었으며 이것이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를 무척이나 매혹시켰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로 말하자면 자신의 사회적 처지 때문이라도 그 당시 이와 비슷한 온갖 돌발 행동을 저지를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출세길을 닦고자 간절히 열망하고 있던 차에 좋은 집안에 빌붙고 지참금까지 챙기는 것은 아주 군침 도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쌍방의 사랑이라면 신부 쪽에도 없었고 그 역시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미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듯하다. 그러니 이 경우는 어쩌면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일생에서 그런 종류로는 유일무이한 사례였는데 평생토록 워낙 여색을 탐했던지라 그저 추파만 살짝 던져와도 단박에 아무 치맛자락에나 둘러붙을 인간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한 여자만큼은 정욕적인 면에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인상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도망 혼인을 하자마자 자신이 남편을 경멸하고 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혼인의 결과는 너무나도 빨리 나타나고 말았다. 심지어 친정 쪽에서는 상당히 빨리 이 사건과 화해하고 도망간 딸에게 지참금을 떼어주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생활과 끊임없는 소동이 시작되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래도 그 당시 젊은 아내 쪽이 표도르 파블로비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점잖고 고상하게 행동했다고 하며 지금에야 다들 아는 일이지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때 그녀가 돈을 받기 무섭게 25,000 루블이나 되는 그 돈을 한꺼번에 모조리 낚아챘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거금은 그 순간부터 물속에 영영 가라앉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지참금으로 받은 조그만 마을과 시내에 있는 상당히 좋은 집 한 채도 그는 무슨 적당한 증서를 만들어서 자기 명의로 바꾸어 놓으려고 오랫동안 안간힘을 썼고 그리하여 필시 그 목적을 기어이 달성하고야 말았을 터인즉 말하자면 파렴치한 강요와 애원을 늘어놓아 매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 그 자신에 대한 경멸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나머지 제발 그가 떨어져 나가주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 것만으로도 그 일은 분명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친정이 개입하고 나서서 이 날강도를 저지했다. 부부 사이에 심심찮게 주먹질이 오갔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주먹질을 한 쪽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아니라 불같은 성미에 대담하고 피부색이 가무스레하며 성질이 급한 데다 타고난 완력도 남달리 셌던 귀부인인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였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3살배기 미차를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손에 남겨둔 채
집을 버리고 가난에 찌든 신학교 출신 교사와 함께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서 도망쳐버렸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순식간에 집안을 온통 하렘으로 만들고는 방탕하기 짝이 없는 술판을 벌였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온 현내를 돌아다니다시피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죄다 붙들고서 자기를 버린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에 대해 눈물을 질질 흘리며 하소연해댔고, 그러면서 혼인 생활에 대해 남편으로서 입 밖에 내기조차 남새스러운 세세한 이야기까지 미주알고주알 알려주었다. 무엇보다도 모욕받은 남편이라는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모든 사람 앞에서 연기해 보이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을 윤세까지 해가며 속속들이 묘사하는 것에 그는 유쾌하다 못해 간지러운 쾌감마저 느끼는 듯 싶었다. 여보쇼, 표도르 파블로비치, 그 큰 불행을 당하고도 그렇게 만족해하다니 무슨 벼슬이라도 받은 모양이구려. 조롱꾼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자신의 어릿광대 모습을 새롭게 다듬어 나타내는 것을 좋아할 뿐더러 더 많은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희극적인 처지를 못 알아채는 척 하는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누가 알랴. 어쩌면 이것은 그의 내면에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는 도망간 아내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불쌍한 여인은 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자신의 교사와 함께 거기로 가서 가장 완벽한 해방에 완전히 빠졌던 것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즉시 부산을 떨면서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채비를 했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그건 물론 그 자신도 몰랐다. 정말이지, 그는 아마 그때 바로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자 이내 길을 떠나기에 앞서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다시 한번 아주 진탕 마실 특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처가로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죽었다는 기별이 왔다. 어찌 된 건지 갑작스레 어디 다락방에서 죽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티푸스 때문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굶어 죽은 것 같다고 했다. 아내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을 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취해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는 거리로 뛰어나가 기쁨에 겨워 두 팔을 하늘로 번쩍 쳐들면서 이제야 해방시켜주는구나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하고, 또 다른 말에 의하면 어린 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울었다 하는데, 어찌나 심하게 울던지 그를 그토록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이었다고 한다. 필시 이도저도 다 사실이었을 법하니,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해방을 기뻐함과 동시에 자신을 해방시켜준 여인을 애도하며 울었을 터인즉 이 모든 것이 함께 뒤섞였던 것이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란 설령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정짓는 것보다는 훨씬 순진하고 순박하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다.